네, 오늘은 제가 사법시험 2차 공부할 때 봤던 이 김역붕의 상법 책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제가 그때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책 두께는 이 정도 되는 책이고요. 이거는 사법시험 2차용이었기 때문에 논술시험 준비용으로 제가 봤던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쇼츠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책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단권화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책이 입체감 있게 확 눈에 띄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처음 공부할 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연필로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책을 1순환 처음 볼 때 이렇게 연필로 밑줄을 그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책을 볼 때는 색깔을 좀 입혀가지고 입체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판례는 이렇게 빨간색, 지금 뭐 약간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핑크색처럼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이때 두 번째 책을 볼 때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이때는 밑줄만 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볼 때 이렇게 키워드에 동그라미나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목차가 중요한데 목차를 계속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제가 밑줄을 그어서 목차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키워드에 표시를 했는데 키워드에 표시한 거는 세 번째 봤을 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여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때 키워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 학설의 이름 같은 것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 같은 거 봤을 때 기출문제에서 뭐가 틀렸는데 이 기본서에 없다 혹은 내가 헷갈린다 하면 포스트잇을 저는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붙여서 같이 보고 이해가 되면 이거 그냥 이렇게 떼서 버리는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3순환이 지나고 나서 한 시험 100일 정도 남았을 때 했던 건데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내용을 정독, 전체를 다 통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거부터 보자. 이거는 꼭 봐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약간 헷갈리는 거는 색깔을 이렇게 100일 남았을 때부터는 책을 어떻게 봤었냐면 이 빨간색 해놓은 거 먼저 보고 그리고 초록색 해놓은 거 보고 시간이 남으면 표시 안 한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보고 이 초록색으로 하거나 표시 안 한 거는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좀 책을 보는 순서를 정했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여기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 파트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파트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왜냐면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책을 볼 때는 이런 파트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 여기를 딱 보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여기만 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이 부분을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사례를 역시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쉽게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 부분의 이해도 빠르고 시간 단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는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논술 시험이었기 때문에 지급 제시의 적법 요건으로 목차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세 가지 봐야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뒀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깨끗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책에 표시를 이렇게 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하되 절대 책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책 정리를 했었습니다. 책이 더러우면은 보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더럽게 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 임박해가지고 막 한 달 뭐 이렇게 남았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필기를 해놨던 부분이고 보통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예쁘게 붙여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편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가장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문자를 사용해서 암기를 많이 했는데 계대, 결체, 보등 이게 두 문자였어요. 그리고 이 두 문자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요걸 써야 되고 이 부분은 요걸 써야 되고 이걸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놨던 건데
보면은 여기 처음에 제가 강의 들을 때는 이렇게 필기를 해놨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또 책이 더럽고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으로 다시 해놓고 이거 지우려고 연필로 써놨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안 지웠던 것 같네요. 근데 이거를 또 제가 포스트잇으로 써놓은 건 두 문자도 있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에서 보면은 이게 한눈에 안 들어와서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보려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존재, 부여, 신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논술형 시험이었기 때문에 논술형 시험은 목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목차 자체의 점수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알아도 빠뜨리면은 모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차만 이런 식으로 별도로 정리를 해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놨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목차를 반드시 보라는 뜻에서 목차에 이렇게 밑줄 한 번 더 그어놨습니다. 목차에 밑줄을 그어놓으면 제가 한 번씩 보는데 밑줄 안 그어놓으면 자꾸 안 보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학설과 판례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어두었기 때문에 여기를 딱 봤을 때 이 부분에 학설이랑 판례가 있구나 이게 한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쟁점, 판례, 학설, 판례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빨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사례를 써서 이렇게 붙여놨었습니다. 이렇게 X 써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저는 X 하는 거는 처음부터 X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한 100일 정도 남았을 때 이 부분은 그냥 안 봐도 되겠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이 널널하면은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100일 전부터는 이렇게 좀 내용을 없애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업 양도의 의미를 써야 되는데 이 책을 보면 이 문제 영업양도 관련한 문제를 풀 때 저는 우선 영업양도가 뭔지부터 쓰고 싶었는데 영업양도가 뭔지가 책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판례는 영업양도가 뭐라고 보고 있다. 이거 제가 추가했고 그리고 영업양도하고 비교해서 보는 게 이제 뭐 포괄 이전이나 특정 승계 비교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 개 같이 볼 수 있게 필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틀렸던 케이스인데 케이스 자체를 그냥 포스트잇에 간단하게 써서 왜냐면 우리가 케이스를 한 번 공부하면은 뭐 사실관계나 대략적인 거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표시를 해놔도 내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가 딱 기억이 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써서 간단하게 붙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포스트잇으로 안 하고 그냥 그 케이스 자체를 가지고 와서 붙였으면 이만큼 됐을 거예요. 그럼 읽을 게 늘어나니까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은 처음에는 양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뭐 8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끔 목차 표시하고 키워드 표시하고 여기 보면 빨간색 줄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책을 봤을 때 이 책에서 키워드는 뭐뭐고 이쪽에는 판례가 없다 하면 그냥 이렇게 바로 넘어가고 여기는 지금 파란색도 없죠. 그럼 여기는 학설도 없네? 그냥 넘어가고 근데 여기 왔는데 여기는 판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거는 시험 진짜 한 100일 전 남았을 때부터 칠했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중요한 것 같은데 심지어 이거 표시도 돼 있죠? 중요해. 여기 이제 개대결 체보등이라고 제가 두 문자 따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합병 이 부분을 봤을 때 개대결 체보등 딱 두 문자 하면서 개가 뭐였지? 대가 뭐였지? 우선 이걸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학설과 판례가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던 겁니다. 책 정리할 때 좀 안 좋게 제가 정리했던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내용 자체는 좋은데 제가 나중에 따로 필기를 하려고 연필로 이렇게 해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정리를 따로 안 하고 이걸 쭉 봤던 것 같은데 내용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좀 더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기본서를 보고 케이스를 보잖아요. 이게 이제 케이스 집에 있던 42번 케이스인데 이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케이스집을 다시 보면 양이 너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책에서 잘라가지고 제가 여기다 그냥 첨부했어요. 그냥 이것만 딱 보자고. 964초까지 되어 있는데요.
책 정리를 이렇게 잘해두면은 제가 고시 공부를 끝낸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 책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책 정리가 굉장히 잘 됐었다는 거고, 이 정도로 책 정리가 돼야 시험 전날 이 내용을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9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시험 전날에 한 번 본다는 거는 책 정리가 정말 잘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안녕.